여러분들은 대기오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기는 지상 위에 존재하는 전체의 기체상 성분을 말하며 보통 대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구상에 둘러싸여 있는 공기라고 합니다.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동차의 매연, 석탄의 가스 연기 등이 있는데요. 그중 대기오염의 99%는 공장의 연기와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만약 대기오염의 공기를 계속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던 공기에서 대기오염에 포함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분진 등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공기를 계속 마시게 된다면 호흡기 및 심장질환 악화, 두통, 폐기능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을 막지 못하였을 경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하던 공기가 살인 공기가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가 되어 동물들은 살 수 없는 땅이 되며, 북극의 빙하가 다 무너져 내려 지구가 종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환경부가 인정한 친환경 인증마크 제품 사용하기, 도시가스 보일러 대신 전옥스 보일러 설치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주변 청소차 운영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공기를 만들어 봅시다. 안녕. 혹시 하정아 나 필기 좀 어? 부탁할게. 알았어. 하정아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것 좀 부탁해. 미안. 하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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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조심하라 했어, 안 했어?
개새끼야 이거. 야 저래. 아 생긴 것부터 안 좋아했는데 이 새끼. 이 고지나 새끼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진짜. 개새끼 진짜. 아 역시 샌드박은 때려야 제맛이지. 아이고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좋아. 개새끼. 고질라 새끼. 개새끼.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찢어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이야 야야 똑똑히 봐 약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이야 야야 똑똑히 봐 약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한 30장 돼. 나중에 세면 돼. 나중에 세면 돼. 나중에 세면 돼.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쟤 좀 특이하지 않냐? 그 뭐냐, 4차원? 4천 가잖아. 4차원 같아. 뭐가 된 거야? 여러분 혹시 스몬비를 아시나요? 스몬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위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몬비는 왜 문제일까요? 주의 분산 보행 사고 중 62%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 횟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동은 19년도 대비 5.5% 증가, 청소년은 6.9% 증가, 성인은 4.5% 증가하였으며 60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까요? 첫 번째,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조절 실패.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문제적 결과. 신체적 문제로는 거북목,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직접 대화합니다. 보행 시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산책, 운동, 음악 감상 등 취미 생활을 합니다. 과유불급은 스마트폰에도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스마트폰은 분명 인류에게 주어진 커다란 선물입니다. 스마트폰 덕에 세상은 좁아지고 상상력은 무궁히 확장됐습니다. 세상에는 고개를 숙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야, 뭐하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시나요? 여러분, 미래의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사라질 수도 있대요. 사람이 안 살아서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현재 2030은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하면서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거죠. 그 결과 결혼은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출산의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설령 결혼을 하였더라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소위 딩크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알다시피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에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그에 맞먹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육비, 의료비도 벅찬데 집값은 매년 하늘을 뚫고 올라가니 어디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다 쳐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맞벌이는 거의 필수입니다. 저출산 문제 어떤 것 같나요? 우리가 굳이 출산하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걱정들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양육비, 남성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정 나이가 되면 친척들이 결혼은 안 하냐, 아이는 안 갖냐라고 묻는 문화가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자료를 보면 굳이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왔지만 예산 중 40% 이상이 주택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85%에 가까웠으며 남성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문제 잘 극복한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프랑스는 혼외 출산, 비혼 동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진료비, 보육비 등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에 포커스를 두고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였는데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후 여성에게 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었고 남성들의 육아 참여로 인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스웨덴 저출산 해결의 산물인 라떼파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스포츠, 문화까지 이제 전 세계로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몇 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나의 두 눈에 제일 먼저 그대를 담고 가장 예쁜 말들로 그댈 미소 짓게 하고 바람이 차가운 오늘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또 그대 생각이 나요.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댈 보고 싶어요.
싶은 내 맘을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유난히도 오늘 그대가 더 예뻐 보이고 웃음 짓던 그대 표정 자꾸 아른거려서 바람이 차가운 오늘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또 그대 생각이 나요.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댈 보고 싶은 내 맘을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별거 아닌 말들이라도 그대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댈 보고 싶은 내 맘을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나연수 남자 현수막 2003년 3월 7일생 스시 포커, 축구, 요즘엔 탁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남자라면 누구나 좀 경험해봐야 할 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왜 이런 고민을 제가 가지게 됐냐면 일단 군대라는 환경 자체가 좀 솔직히 낯설잖아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이런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라는 기간이 좀 짧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러한 군대에서 생긴 이제 공백 기간을 대학생의 이제 공백 기간이라 가지고 공백 기간 잘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약간 초반에 약간 이 대학에 올 때 무지성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막 영상 편집 쪽만 보고 막 무지성어로 좀 알아보고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1년을 좀 배우다 보니까 약간 영상 편집 쪽 말고도 좀 다양한 걸 배우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도 이것도 재밌고 다른 것도 재밌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좀 2년을 좀 더 배움으로써 좀 다양한 방면에 좀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은 정한 게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긍정적으로 남기 싶기 때문에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해가지고 좀 일에 오래 남게 좀 기간이 좀 길어도 좀 전 남을 수 있게 막 임팩트 있는 남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임팩트 있는 남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토트넘 직관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축구 경기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저 꿈이었어요. 영국에. 왜냐면 제가 2015년 16 시즌에 이제 손흥민이 이제 축구 구단에 입단하게 되면서
이 팀을 한번 응원해봐야겠다 했는데 벌써 2023년까지 제가 응원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현지에서 느끼는 그 축구 관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국 현지 직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막 방금 앞에서 막 축구 관람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영국이랑 일본 둘 중 고르라고 저는 생각하자면은 약간 일본 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축구는 약간 영국은 이제 축구 하나 보러 가는 곳이 약간 축구 관람하는 거 하나로 지금 나아가는 건데 일본은 약간 저는 일본 문화에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일본의 약간 오사카에 있는 약간 건물물도 좀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본 여행 쪽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탁구 최근에 좀 많이 했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친구들끼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커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끼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포커 쪽을 더 원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지금. 막 이러한 인터뷰를 제가 많이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인터뷰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 진행자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런 별 문제 없이 제가 잘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인간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와 폐기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양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쓰레기와 폐기물들로 인해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한 토양오염도 함께 발생하곤 합니다. 해가 갈수록 인간들의 온실가스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높아진 대기온도로 인해 산불 빈도도 증가하였습니다. 물의 오염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녹조현상은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줍깅이라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조깅 플러스 줍기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Cup a Tree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2021년 지구의 날에 스타벅스가 주최한 캠페인으로 나무를 품은 다회용 컵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참여 인원 10명당 1평으로 환산하여 서울숲 공원에 실제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 4,780명이 참여하였고 서울숲 체육공원 옆에 약 300평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전국지구 소등행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자발적으로 집안의 전등을 10분간 끄는 캠페인으로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니다. 이 캠페인은 정부 지자체 청사와 아파트, 남산 서울타워 등 각 지역 명소에서 동시에 10분간 조명을 끌 경우 5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소개해드린 캠페인을 하나라도 실천하게 된다면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현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자연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야, 한규민! 좀 피곤해 보이네. 아침에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다행이네. 야, 있잖아. 나 오늘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 한번 해보려고. 어? 야, 진짜? 그러면 나 갈 때 너 기다릴게.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꼭 얘기해줘. 그래? 걔가 좋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렇게 C샵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사실은 이 C샵보다는 요즘에는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서 할까요? 네. 하윤아. 어? 너 이따가 방과 후에 잠깐 시간 돼? 안 바쁘긴 한데 왜? 그러면 휴게실에서 잠깐 기다려주라.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윤아. 왔어? 할 얘기가 뭐야? 있잖아. 너가 정말 좋아. 어?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줄래? 잠깐만. 미안. 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난 그냥 너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랬구나. 나 바빠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 내일 보자. 저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너가 사과를 왜 해? 난 진짜 괜찮으니까 이만 가볼게. 오늘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세요? 끝났냐? 나 지금 역 앞 길인데. 금방 갈게. 빨리 와. 알았어.
오케이. 야, 호준아. 왔냐? 왔다. 그래, 잘 됐냐? 에휴, 차였다. 아, 진짜 아쉽네. 에휴, 근데 어쩌겠냐. 이미 좋아하는 사람 있다던데. 헐. 야, 근데 누구냐? 어? 고백한 사람 누구야? 나 전하윤한테 고백했어. 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 내 지갑. 야, 좀 들고 있어. 야, 좀 들고 있어. 내 지갑. 찾았다. 야, 한규민! 아, 동태료! 한규민, 어? 잠시 나랑 얘기 좀 하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하연아. 그래서 무슨 일인데? 어제 무슨 일 없었어? 어제 호준이랑 같이 걷고 그리고 뭐 했었지? 너 호준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같이 있었는데? 호준이 무슨 일 있어? 호준이 지금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뭐? 왜 모르는 거야? 너가 호준이랑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으면서 왜 기억을 못해? 사실은 내가 기억상실증 비슷한 병을 앓고 있어서. 뭐? 기억상실증? 진짜야. 그래서 진짜 약도 먹고 있어서 너 설마 호준이한테 무슨 짓 해놓고선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대답 좀 해봐! 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뭐야 너? 너 뭐야? 이야, 이렇게 직접 보니까 신기하다. 너 뭔데 날 따라하고 있는 거야? 나? 한균이인데? 내가 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날 따라하는 거겠지. 뭐라고? 한규민은 나야! 나 한규민은 다 맘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거든. 근데 어제 날 따라했잖아. 어제? 난 사람을 죽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어제 그 새끼는 왜 죽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호준이? 너가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한데 난 그 새끼한테 관심도 없어. 너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인 거잖아. 잘 떠올려봐. 네가 무슨 짓을 했지? 왜 그래? 이렇게 해줄까? 일어나.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괜찮았어. 그래? 그럼 갈까? 가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날 속여? 어때? 기억나? 다 너가 한 짓이잖아. 다 내가 한 짓이야. 이젠 뭐 할 건데? 나? 가질 수 없는 건 다 없애야지. 좋네. 손발이 묶인 듯 날 통제해. 네가 날 통제해. 외톨 돌아줘. 그게 용납이 왜 용납이 난 고개를 숙여. 그래 네 말 담아줘. 담아줘. 모든 걸 통제. 너의 의도가 다 보여. 다 보여. Tonight I'm gonna let you know. 내가 부서지기 전에 yeah.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에서 꿈을 찾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배.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이 시간을 여러분께 더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새벽 6시 20분, 강릉 정동진입니다. 평범하고도 평범한 가을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늘 지나가는 하루의 아침임에도 이곳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빌러온 걸까요? 우리는 밤에 출발했어요. 밤에. 그것도 정동진이 레스큐에도 옆 바다를 보면서 또 인근에가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두루두루 보려고 했죠. 쉬는 날이어서 애가 또 집이 경기도인데 애가 여기 학교를 이쪽에 있어가지고 겸사 한번 보러 오면서 한번 들렸어요. 하늘에 가득 찬 구름도 해돋이를 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나 봅니다. 태양은 모두의 바람을 담아 꿋꿋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 해 뜨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산보다는. 날씨가 흐려서 안 나오려나 하다가 보니까 좋다. 그냥 좀 약간 경건해지는 마음. 다들 해가 올라오니까 조용해지네요. 다른 분들도.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바람을 담아 올렸을까요? 소원했죠. 이제 자녀가 이제 취업은 했어요. 일단. 일단은 취업하고 이제 자녀 이제 장래 이제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족 건강. 애기 아빠랑 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올해를 또 잘 넘기고,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연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항상 건강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일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만추가경,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르는 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가을의 새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염원하는 마음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가을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화사한 즐거움을 주는 계절이지만, 가을을 탄다는 말처럼 쓸쓸한 마음을 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이요? 좀 쓸쓸하다고 느껴지죠.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를 다 먹으니까 가을이 쓸쓸하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쓸쓸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단풍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든지, 또 낙엽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좀 외로운 계절이니까. 가을은 누군가에게는 언제나처럼 생업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정동진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인항. 이곳에는 만선을 꿈꾸는 배와 월척을 노리는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농어가 나오네 보니까. 농어가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가자미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특성상 가자미.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생기 있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올해는 그래요. 고기들이 굉장히 활기찹니다. 여름에는 어종 자체부터 이렇게 그냥 누글누글 하는데, 가을에는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또 지금도 여기도 내가 봤습니다만 고기가 놀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농어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는 쓸쓸함과 덧없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생동감을 더하는 보따리가 되어줍니다. 바다의 생기를 모아 담은 듯한 주문진 수산시장. 수산시장에서는 물고기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특산품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 여러분에게 지금 정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17년. 몇 장? 그럼 이제 그 장사하시면서 혹시 그 기억에 남는 뭐 손님이나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있으신지 혹시 여쭤봐도. 즐거운 추억은 항상 즐겁지. 그냥 주는 것보다도 이게 2개 5천원 사가더라도 이렇게 덤으로 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잖아. 하나의 철학이지. 아, 그 정겨움이랑 이렇게 그렇지, 적는 그렇지. 그런 정을. 느낌의 덤으로 주는 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고. 단순한 엿 한 조각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또 다른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 행복의 계절? 우리가 이제 여기 주문기는 특히 사계절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1년에 한 서너 번은 오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그래서 옛날에는 단골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더 단골이 많아. 그래서 지금은 단골들 뭐 바가지 씌우고 이런 것도 없고 맨날 오던 손님들이 또 찾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들 즐겁게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더해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천마산. 천마산의 가을도 단풍잎과 함께 물들어갑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풍경이란 게 아쉬울 뿐. 등산객들도 길지 않은 한때의 단풍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듯합니다. 다들 곧 사라질 이 풍경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태양이 지더라도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화사한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가면 따스한 가을이 오듯 천마산의 가을 풍경도 다음을 약속하듯 화사한 풍경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노부부가 함께 천마산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가을은 한 해의 마지막 따스함을 품은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맑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물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찾아오는 시기는 11월 초입.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마지막으로 따스함을 즐기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이 될 때까지 견뎌내자고. 선선한 바람이 떠나면 달이 밝은 하늘 아래 추위로 가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견뎌내자 약속했기에 이 겨울에 함께 하자는 약속으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희망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는 붉은 노을. 그 붉은 절경을 마주하기 위해 안산 탄도항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동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바다지만 그럼에도 탁 트인 바다는 모두에게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먼저 확 트인 네. 이런 바다가 보이고 네네.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요. 네.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네. 답답한 것이 싹 가라앉고 네네. 이 바다를 바라보면 너무 좋아요. 아.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탄도항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밀물과 썰물에 따라 길이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길이 덮여서 막혔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길이 저쪽 누에섬까지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한 바퀴 휙 돌아오면 네네.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누에섬. 아주 기분도 좋고 산책길로 아주 좋아요. 아 진짜요? 누에섬 한 바퀴 다 이렇게 돌 수 있어요. 바다의 뜻에 따라 길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탄도항의 모습. 오늘의 당신은 길을 찾아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시간이 되면 나타나는 탄도항의 길처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길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붉게 타들어가는 태양이 지면 하루의 끝인 밤을 맞이하듯이 한 해의 저녁인 가을이 지나면 이제 밤과 새벽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친구는 요즘은 친구가 아니고 경쟁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경쟁한 그 경제 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마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유튜브나 핸드폰에서 대화하는 친구는 괜찮은데 실제로 친구 만나서는 마음을 못 여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꿈을 높은 데다 두지 말고 내 능력에 맞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대로 1등만 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각자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면 돼. 지금 우리는 어쩌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초조함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의미 없게 보냈다고 자책하듯이 한 해를 의미 없이 보냈다고 꾸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 아름다운 일몰의 풍경은 한 문장의 말을 전합니다. 매일마다 뜨고 지는 태양처럼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일 아니라서 내가 그걸 뭐 기억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주 옛날에 한 시간이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하늘을 보니 이 대장부 생활이 이보다 이만하면 조카리야. 조카리라. 그게 옛날 그건 시거든. 옛날 사람이 한 거. 오랜 시간 견뎌왔던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태양의 따스함, 가을의 따뜻함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더할 수 있기를.